에너지와 활력이 넘치고 인생에서 가장 푸르른 때, 꿈과 희망,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절 청춘. 그래서 인생을 계절에 비유할 때 젊은 시절을 봄에 비유하나 봅니다. 존재만으로 빛나는 청춘이지만 여기 이런 청춘이 낯선 또 다른 청춘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평범한 일상이 부러워서 나도 주말에 놀고 싶기도 한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의 나이 겨우 24. 번화가의 그의 모습은 물에 겉도는 기름과 같은데요. 그는 왜 또래의 다른 청춘들이 부럽다고 하는 걸까요? 내려놨죠. 많이 내려놨죠. 언제 오냐? 금방 온다 했을까? 조금만 기다리자. 오래 기다렸는데. 야, 오랜만이다. 아, 그게 맞냐? 언제 왔어? 나 방금 왔지. 아 진짜 목포에서? 목포에서 왔. 야, 근데 우리끼리만 보는 거 맞지? 아니, 도훈이 불렀어. 도훈이? 곧 올 때 했는데. 아, 내가 도훈이 싫다 했잖아. 에이, 그래도 고창 친구인데 오랜만에 봐야지. 아, 나 도훈이 별론데. 왜? 아, 걔를 왜 불러? 도훈이 왔다. 도훈아, 오랜만이다. 나 그냥 갈게. 분위기 잡지 마. 나 싫다 했잖아. 오랜만에 불편하다니까. 오랜만에 봤잖아. 아, 됐어. 어? 갈래. 빨리. 커피만 딱 아, 소주 한잔 하게. 아, 싫어. 또. 아, 나 진짜 싫어. 커피 한 먹자. 커피 한 먹게. 오랜만에 봤잖아. 원래 랑 도훈이랑 중학교 때부터 좀 친했는데 도훈이가 이제 되기 전부터 이제 아버님 사업도 물려받고 좀 돈도 잘 벌고 잘 풀렸는데 이제 이 되고 나서 이제 그 꼴을 좀 안타깝게 보고 좀 무섭기도 하고. 원래 제일 친했던 친구인데 제가 되고 나서 좀 꺼려하는 게 있죠. 그래서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려니 해요. 친구를 이해한다는 도훈 씨. 하지만 그 속마음은 쓰리기만 합니다. 큰 마음 먹고 용기를 내서 나온 자리. 결국 가장 보고 싶었던 친구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주변 친구들을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난 이렇게 살까? 저 사람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나 왜 이렇게 통제되는 게 많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많을까라는 거? 부럽죠. 부럽기도 하고 나도 하고 싶기도 한데 못하니까. 한창 놀고 싶고 즐길 것 많은 나이에 통제의 삶을 산다는 도훈 씨.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도훈 씨는 무속인입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성수 별상도령. 이제는 본명보다 더 익숙해진 이름입니다. 24살 젊은 나이, 쉽지 않았던 선택. 이제는 익숙해진 무속인의 생활. 하지만 가끔씩 무언가 모를 것이 내 속에서 울컥할 때면 그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고 간절해집니다. 막말로 말해서 20살 될 때부터 일밖에 안 했으니까 진짜 막말로 말해서 일하고 주말엔 쉬고 일하고 주말 쉬고 전 맨날 그렇게 되면 전 엄청 나중에 한 10년만 바라보고 나 이제 10년 30살 되면 되게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성수 별상도령이 원했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되게 잘 살고 있었겠죠. 떵떵거리면서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쓰고 싶은 거 막말로 말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무속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가 쪽으로. 항시 새우는 가에 관찰을 잘해야 돼. 항시 문제가 있으면 가해로 새우가 먼저 나와. 새우가 먼저. 아버지가 새우 양식장을 7만 평 정도 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직접 몇 개는 관리도 했었어요. 아버지 사업 제가 물려받으려고 한 거라 대학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후계자 수업도 받았었거든요. 새우는 요즘 많이 크는 것 같디? 그치? 잘 크지. 근데 저기 사이드에서 많이 떠. 여기서. 가해로 새우는 원래 가해로 해우러기 때문에 가해 새우가 많아. 그래도 넣는 거 치곤 빨리 크는 것 같아. 야, 수차 있잖아. 특히 가 쪽에 수차 같은 거는 항시 새벽 타임에 조심해야 되고 새벽에 산소량이 최고 딸릴 때야. 수차가 고장나고 꺼지면 산소 맞을 수 있으니까 그 특별히 신경 써라고. 알겠어. 매출 얼마야 총? 매출 얼마나? 매출로 따지면 한 돈 2억 정도 되겠지? 2억? 그 정도, 15톤이면 2억이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출하를 하는데 그때마다 기본적으로 한 몇 억씩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1년 순 매출로 잡으면은 10억 단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거 새우로 볶음밥 했거든? 그러니까 볶음밥 진짜 맛있어. 새우 살을 주고 왔어? 몇 킬로씩 줘, 지금은? 좀밖에 안 주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동훈아, 약 한 점 해줄까? 아빠 해줘, 아빠. 너도 먹어야지. 나 아주 잘 먹어, 괜찮아. 식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평범한 일상 있잖아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내일 모레 생일이니까 아빠가 카드 하나 줄게. 쓸래? 친구들이랑? 주면 쓰지 나는.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알았지? 그래. 딱 적당히만 딱 쓰고 올게. 걱정하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어. 나 지금 가도 돼? 친구들도 많이 사주고. 알겠어. 일만 열심히 하면 그래. 알았지? 되게 잘 살고 있었겠죠. 떵떵거리면서.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쓰고 싶은 거. 막말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잘 버니까 잘 쓰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나름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사업 이어 받았겠죠. 뭐 잘했고 일도 의외로 잘하더라고. 그래도 내 사업을 이어받을 사람은 바다 양식업을 할 사람은 그래도 돈이라 생각을 했죠. 셋째 아들이라 생각했죠. 무소유인을 안 했으면 여자친구도 많았고 지네 형들보다는 빨리 장가도 가고 그랬겠죠. 그래서 양식장 가서 지 각시랑 열심히 더 잘하겠죠. 잠시 상상해본 아들 모습에 미소가 지어지는 부모님. 이렇게 앞길이 창창했던 20대 젊은이는 왜 무속인이 됐을까요? 운명의 끈은 참 질겼습니다. 제가 그래도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도 초반이지만 더 어린 나이에 무속인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아빠 사업을 하나 물려받고 거기서 맨날 혼자 생활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때마다 막 침대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뭔가 좀 미친 생각을 했었죠. 좀 지진 났나 보다, 꿈인가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의문점이라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집을 찾아갔죠. 근데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었죠. 또 두 번째 무당집을 찾아가 또 돼야 된대요. 10명한테 가면 10명이 다 무속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다른 점괘를 듣기 위해 더 집착하듯 점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한번 기도터 가볼래? 이러길래 바람도 좀 쐴 겸 제가 요새 너무 힘들어하니까 데려가 줬는데 거기서 본 거예요. 근데 진짜 거기서 말문이 이미 다 튀어버렸고 무당돼야 된다고. 근데 전 더구나 그렇게 하고도 안 받으려 했었는데 감당이 안 돼서 들리는 말들이 저 혼자 들릴 거 아니에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 뭐라 하는지. 주변이 힘들어질 거라. 금전적으로도 힘들어질 것 같아서 느낌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진짜 그래 나라도 희생하자라고 해서 무당이 됐죠. 신내림을 거부하면 생기는 우환들. 혹여 자신 때문에 가족이 불행해질까. 하고 싶은 것 많고 꿈도 많았던 22살. 그렇게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죽고 싶었죠. 울고 싶기도 하고. 차라리 저가 맨 처음 무당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무당되고 죽으면 편안해지겠구나.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유쾌하고 밝은 성격에 친구도 많았던 도은 씨는 성수 별상도령으로 또 청춘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하는 만큼 우리 집은 편안해지겠다. 내가 빌 만큼 우리 집도 편안해지고 내가 바쁜 만큼 우리 집도 편안해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죠. 잘 모시고 있고 늘 기도도 하고.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무속인의 운명을 받아들인 후 무속인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속인이 된 후 부모님과 독립해서 살고 있는 성수 별상도령. 20대 남자가 혼자 사는 곳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하네요. 신을 모시고 나서 주변 정리를 더 깔끔하게 하는 성수 별상도령. 일 없이 쉴 때 과연 무얼 할까요? 그라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느 청년들처럼 TV를 간혹 보는데 뭐가 그리 재밌는지 웃음을 참지 못하는데요. 그의 최애 프로는 육아 예능이라는데요. 아이들 나오는 거, 애기들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애기 낳고 평범하게 사는 거 약간 그런 거 보면 재밌더라고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 그것이 어떤 이들에겐 부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시간 나서 지나가는데. 손님 없고? 그냥 그저 그래? 요새는 혼자 있어 지금. 그치 지금 맨날 혼자 있지 여기서는. 밖에 날씨도 좋은데. 혼자 안 심심하냐? 뭐가 심심해. 맨날 여기서 TV 보고 컴퓨터도 좀 하고. 아 컴퓨터도 있어? 신당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 맨날 집에만 있지. 너 가서 광화성도 좀 하고 바람도 쐬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할 때 뼈가 안 나가 잘. 아 진짜? 심심하겠구만. 심심하진 않아. 그냥 좀 친구들이랑 좀 불러서 놀고 혼자서 뭐해. 사람 만나는 좀 그래. 나가서 커피라도 한잔 할까? 안 나갈래. 왜? 시켜 먹어야지. 밖에 나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게. 아니야 나 귀찮아. 힘들고. 무속인이 된 후 생활 패턴은 무척 담백해졌습니다. 옛날보다 대인 관계는 되게 많이 바뀌었죠. 진짜 사람들을 거의 잘 안 만나는 것 같아요. 만나더라도 뭐라 해야 될까. 저희 무속인 식구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분들 많이 만나고 아니면은 신당에 있고 아니면 진짜 저희 가족
이렇게 친척형 만나거나 친한 형 한두 번씩 만나고 그게 끝이에요. 항상 친구들과 북적거리던 과거와는 다른 삶. 그리고 요즘 20대 같지 않게 세상 물정에도 어둡습니다. 뭐하냐? 공과금 같은 거 내라는데 너 돈 많다. 낼 줄 몰라. 아 줘봐. 어디로 보내는데? 아까 거기 공과금 내는데 거기 뭐 하라는데 몰라 뭔 소린지 이해 못 해가지고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 해줄게. 어디 공과금 내는 데 있다는데 아 진짜? 거기 뭐 저번 달에 어떤 얘가 보내줘가지고 그대로 보내면 된대. 여기 있네. 그래? 18,000원인데 그냥 보낸다? 응. 보냈어. 18,000원. 빠르다. 요즘 세상 좋아. 벌써 네가 집에 와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무속인이 된 후 금전적인 것에 초월해지면서 신기하다. 옛날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한다네요. 의미도 없고. 근데 계좌이체 같은 거 잘 못하고 대부분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요. 좀 기계도 만질 줄 모르고 컴퓨터도 하면 게임밖에 할 줄 모르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잘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약간 그러면 약간 돈 쪽으로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나 약간 그런가 봐요. 근데 요새는 옛날엔 관심이 많았는데 무속인 되고 나서는 다 돈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걸 느껴서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것도 딱 나 쓸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고 죽어서 가져갈 거 아니니까. 일로 와. 들어와도 돼. 여기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방. 신기하지? 와서 봐도 돼. 신기하지? 이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얼굴이야.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야. 이분이 어떻게 보면 산신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게 우리 할머니 단지. 그다음 우리 애기씨들. 그다음 우리 도령님. 그다음 여기는 이제 장군님 6당. 여긴 소당, 여긴 중당. 여기 앉아도 돼? 앉아봐도 돼. 나 여기 들어오니까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 착해. 약간 조금 못된지 못할 것 같지? 그거 큰일 날 것 같은데. 맞아. 우리 맨날 어르신들 그랬어. 신은 늘 지켜보고 있다고. 친구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알려주는 성수 별상도령. 혹시 거북해하거나 무서워하진 않을까? 걱정과는 달리 아무렇지 않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가 참 고맙습니다. 근데 넌 학창 시절 때 친구들이랑 연락하냐? 잘 안 하지. 그냥 요새는 무당이니까. 아 진짜? 가끔가다 연락 오는데 연락 와도 그냥 피하지. 내가 먼저. 너랑 나랑 학창 시절 때 맨날 사고치고 그치. 꼴통이 학교 많이 땡땡이 했지. 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치. 그게 되게 컸지. 그냥 난 PC방이나 가고 당구장 가고. 아 지금 생각하면 진짜 다시 돌아오고 싶다. 고등학교 때. 그때가 좋긴 했어. 그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랜만에 학교 나갈까? 그럴까? 학교는 가볼만 하다. 그치. 얘는 좀 옛 추억을 좀 떠올리기 위해. 그치. 그건 진짜 되게 좋다. 학교는. 날씨 더운데 학교 나가자. 그래 나가자. 뭐 꼬마라도 챙겨? 아니 그냥 나가서 마시기나 하자.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두 사람. 고등학교 졸업 후 몇 년 만에 거닐어 보는 교정. 고등학교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네요. 진짜 우리 때문에 힘들었을 거야. 많이 힘들었지. 이제 와서 생각하면 좀 미안하긴 하다. 직장일 때. 맨날 여기를 급식 받았으면 매점 가서 라면 먹고 빵 먹고 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오니까 좋다. 그렇게 오기 싫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외출에 한결 산뜻해진 기분. 학교를 찾아온 건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싱그러웠던 10대의 추억을 되새겨보니 왠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옛날에 진짜 맨날 수업 도망가서 마라탕에 커피 먹고 당구 치러 가고 맨날 그랬는데. 너 최근에 선생님들 본 적 없어? 아 맞다, 이번에 나한테 한번 오셨었어, 전보로. 아 진짜? 응. 어때? 잘 나왔어? 그건 알려줄 수가 없고. 그래도 괜찮게 나왔으니까, 좋게 나왔으니까. 진짜? 좋아하시더라. 뭐 학창 시절 때 얘기는 안 꺼냈고 전 볼 때? 그 다 전 끝나고 쌤이 나한테 먼저 말했지. 이렇게 너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아니, 놀라셨겠다. 그치. 아, 너 예전에 시험 날에 너 학교 땡땡이 치고 너 PC방 가지 않았냐? 언제적이야. 지금 방송 촬영 중인데 그런 말 하면 안 돼. 큰일 날 사고야. 아, 근데 그때가 진짜 재밌긴 재밌었는데. 너 게임하다가 안 풀려가지고 전화서 화냈잖아 네가. 그치, 왜 전화 그만하라고. 학창 시절 추억에 잠시 잠겨보는데요.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되게 좋다고는 표현 못하죠. 그저 놀고 싶을 때 놀고,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갔고, 선생님 말들도 안 들었고. 진짜 어떻게 보면 안 좋았죠, 학교 생활은. 그래도 친구들과의 관계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되게 철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학교 때가 진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날씨 좋은 날 학교 오니까 되게 좋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지. 그치, 오랜만에. 여기 좀 자주 밖에 좀 나오고 좀 그래. 날씨 좋은 날에. 뭐 요즘 힘든 일은 없어? 있지. 그냥 나도 놀고 싶고 사람들 만나고 싶고. 뭐 요즘 만나는 여자는 없고? 여자도 만나고 싶지만 못 만나겠고. 그냥 버티다시피 사는 거지. 무속인이 된 후 가장 큰 변화는 한결 더 성숙해지고 생각도 깊어졌다는 것. 연애 같은 것도 하고는 싶죠. 근데 저는 연애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진짜 그래 뭐 누구든 만나면 상관없지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얼굴도 이쁜, 따질 거 다 따졌거든요. 그냥 막상 제가 무속이 되니까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과연 내가 무속인 걸 알면서도 만날까? 아, 약간 좀 직업상 꺼려할 수도 있겠다. 그것 때문에 애초에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게 좀 하고 싶어도 그냥 안 하려고 하죠. 그냥 오히려 더 할머니 할아버지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고. 흥미가 없겠네 삶에. 아니야, 흥미는 뭐 제가 집들 잘 되는 거 볼 때마다 기분 좋고, 뭔가 하나하나 풀 때마다 기분도 좋고. 하긴 너에게 전보러 왔다가 이제 일이 잘 풀리면은 그때 제일 뿌듯하겠네. 그땐 돈을 아무리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런 건 상관없고, 그냥 와, 잘 됐으니까, 내 말대로 잘 됐으니까 다행이다, 좋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에 그렇게 뿌듯하더라고. 무속인으로서 자부심이 있는 성수 별상도령. 타인을 위한 기도하는 삶에 보람도 느낍니다. 성수 별상도령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고마운 친구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도 너 뭔지 모르겠는데 조금 뭔가 올해 이동이 좀 많을 것 같으니까 이동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 진짜? 안 그래도 요즘 좀 많이 바쁘거든. 그냥 내가 맘먹은 대로 해도 올해 한 해는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다고 했어. 올해 뭐든 해도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 열심히 하던 일 그냥 계속 하면 되겠지? 그치, 마음 잘 잡고 가야지 그 대신에. 땀만 먹지 말고. 없다. 가자. 잠시나마 성수 별상도령의 옷을 벗고 고등학생 현도훈이 됐던 시간. 오늘 학교에서 좋은 기운 얻고 가네요.
무속인의 집에서 여간에선 듣기 힘든 소리가 들리는데요. 쉴 때는 평범한 20대의 모습과 별다를 게 없는 성수 별상도령. 간혹 게임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20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게임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니,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부모님은 없지만 본인 스스로 자신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고작 1시간 게임했을까요? 자제하는 삶이 익숙해진 성수 별상도령. 그의 삶의 주축은 바로 신. 그렇기 때문에 신께 드리는 기도 시간은 철저히 지키는데요. 무속인이 되고 난 후 지금까지 기도 시간만큼은 단 하루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놀고도 싶고 게임도 하고 싶죠. 근데 무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 업이라는 거를 제 양어깨 모든 걸 다 짓고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무당 될 때부터 그 생각했어요. 아, 이번 인생은 평생 빌고 가면 살겠구나. 하고 싶으면 못하고 살겠구나. 책임감이라는 게 생겼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한 약속은 무조건 지켜요. 내가 못 지킬 것 같은 약속은 아예 하지도 않아요.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이니까 빌보 까먹었네. 엄마, 반찬이 없어. 반찬? 그럼 너 주려고 다 해놨어. 뭐 있대? 없어? 응. 아, 엄마 뭐 건물 산대. 부동산 보고 왔다는 소문 들었어. 아빠는 몰라 그거. 사지 마. 의미 없어. 왜? 다 건물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너 엄청 싸게 나갔어. 아니, 엄마랑 안 맞아. 엄마가 사면 적자요. 너는 아빠하고 똑같은 소리만 해. 다 맞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느 터든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치, 아빠? 엄마가 알아서 하면 다 해. 미련같이 많은 거예요. 알았어. 근데 왜 어머니한테만 그런 얘기 해주시고 아버님한테는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빠는 원래 안 들어요, 제 말을. 앞으로 들을 거야. 어? 그치. 앞으로 듣는다고. 작년에는 안 들었거든요. 작년에 아버님은 말씀 안 들으셨어요? 그쵸. 그래도 그래서 안 좋은 건 다 맞았어요. 안 좋은 말밖에 안 했는데. 또 올해는 말 듣고 해가지고 좀 잘 돼야죠. 올해는. 이제부터 들을 거야. 그치. 그거 알아. 좀 안 듣기는 했죠. 솔직히. 이제 내 사업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긴 했죠. 근데 공수 주는 거 보면 되게 무서워요. 그냥 냉장고 문 열다가도 기도 끝나고 나와고 그래요, 저한테. 이번에만 봐도 가게가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안 나간대요. 근데 엄마 빠르면 3일, 늦으면 10일이래요. 설마 가게가 나갈 일에. 그런데 가게가 3일 만에 딱 나갔어요. 갑자기 나와고 막 사진 찍고 제가 물건을 뺏갈까 봐. 도훈아, 정말로 가게가 나갈라나 봐. 그랬더니 엄마 나갈 때 그냥 확실하게 나갈 거라면 해놔. 그럼 가게는 바로 나갔어요, 3일 만에. 밑으로 늦둥이 여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막내 아들로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성수 별상도령. 그런 아들이 무속인이 돼야 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부모님. 결국 부모님은 아들의 힘든 선택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주 오시나 봐요. 아유, 가끔씩 반찬 떨어질 때만 와요. 그다음에 한 번씩 얼굴 보러. 그때 빼고는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바빠서. 근데 이렇게 부모님 보고 가면 어떠세요? 그냥 기분 좋죠. 그냥 오랜만에 보는 것도 같기도 하고. 한 번씩 얼굴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가끔씩 오죠. 신도들에게 선생님 소리를 듣는 무속인이지만 부모님에겐 그저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이 더 많은 막내 아들인 성수 별상도령.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돌아가는 발걸음. 부모님은 아직도 아들이 신내림을 받던 때를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주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너무 불쌍하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정말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왜 이런 거를 하필이면 막내 아들이며 또 제일 밝게 컸는데 왜 쟤일까? 창피한 것보다 저는 제가 내린 거 끝나고 엄마한테 맞절이라는 걸 해요. 가족들 간에. 했는데 제가 울었던 이유가 제가 무속인 돼서 미안하다고 울었어요. 무당돼서 미안하다고. 그 이유는 솔직히 아무리 무속인이라는 이미지가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아직도 꺼려하는 부분도 많고 우리 집에 무당이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였고 뭔가의 종교적인 거에 매달리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그걸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되게 미안했죠. 쉽지 않은 선택에 가족한테 미안함이 있던 성수 별상도령. 이젠 그 미안함은 감사함이 됐습니다. 가족을 위해, 가족이 지지해주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수련하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아침 밝았으니까 오늘 하루도 별 탈 없이 도와주세요. 그저 오늘 하루 오신 손님들 영검하게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계속 그렇게 빌죠. 다 걷어가 주시고 집안일 좀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장사하는 길에 사업문을 활짝 열어서 더욱더 바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몸수 일신도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만 같이 도와주세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이 어떻게 되세요? 박. 미량? 네. 나이가? 13시. 전라도 사시는 거죠? 네. 방울을 흔들어 신을 부르고 본격적으로 점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일단 오신 거 보니까 일단 할머니 첫 마디가 힘들대. 어떻게 보면 금전줄이 계속해서 막혔다는 소리가 나와. 조금 인간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해보셨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 결국은 그렇게 무용지물 됐다는 소리야.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된다는 밖에 안 나와 소리가. 다들 그러겠지만 좀 계속 꼬이고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문의를 한번 해볼까. 지금 구슬하려고 하더라도 네. 내가 보기엔 여기서도 돈을 땡겨야 되고 저기서 돈을 땡겨야 된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고 나와. 네. 응? 막말로만 해서 구슬해서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 풀리잖아? 그럼 대한민국 만백성들 다 굿해요. 응? 하지만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 구슬해도 때가 아니고 아직 시가 아니라는 소리가 밖에 안 나와. 그냥 차라리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더 그냥 어디 하나의 금고에 가둬놔라는 소리밖에 안 들고 지금 아직까지 때가 아니니까. 굿을 원하는 신도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는 성수 별상도령. 데리고 가시면 나아요, 어머니가. 함부로 굿을 하지 않는 것이 성수 별상도령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하나씩 풀어가자는 소리예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신도 알아요. 응? 진짜 당연히 굿하면 신은 좋지, 받으니 좋지. 어머니 지금 많이 힘드신 거 아시는데 그냥 어쨌든 간에 굿한다고 하면 어차피 또 돈만 와장창 깨지니까 지금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그냥 지금 그냥 장사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일단 어찌저찌 됐든 간에 딱 3개월만 참으시라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그렇게 점사가 끝났습니다. 뭐 굿을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해도 선생님 안 해주시던데. 왜냐면은 굿을 해서 다 될 거면 대한민국 사람들 뭐하러 이래요. 다 굿하지. 안 될 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괜히 막 안 될 건데 그래 내 이익만 보자 굿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사기꾼밖에 더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만약 국값을 가져오면 우리한테 만약 막말로 말해서 700만 원 가져왔어요. 이 사람이 700만 원 가져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700만 원 가지고 인생이 좌지우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굿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성이? 뭐 때문에 왔을까? 네, 억울한 일이 있었고요. 잠시만요.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까지. 소문 듣봤죠? 한번 봐드릴게요. 손님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기 위해 다시 한번 신께 청합니다. 그런데 성수 별상도령의 표정이 좋질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고? 네. 제가 보기엔 억울하지는 않다 나와. 본인이 판단 짓고 결정 지어서 한 일이라 나온단 말이야. 뭔진 모르겠지만 이미 일어날 게 일어났다, 터질 게 터졌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 되게 억울해할 수도 있지만은 남들이 제2의 제3의 인물이 봤을 때는 감옥에 손님의 억울하다는 하소연에 냉정해진 성수 별상도령. 벌금 내게 된다면 벌금 내야지, 남들보다 더 내야지라는 말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억울한 일이 뭔데요? 내가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징역을 가냐 마냐 한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뭔 짓을 했든 간에 뭔 했든 간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 일이 잘못됐으면 그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밖에 안 나와. 지금 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 시비가 붙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 내가 보기에는 날카로운 일가를 날리는 성수 별상도령. 최소 1년 6개월, 길면 3년. 딱 3제가 끝나고 나오시든가 하실 것 같아. 합의 보면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합의가 안 돼. 막말로 말해서 돈이 아무리 중요한 세상이긴 하더라도 돈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소리예요.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안 갈 수 있는 방법. 본인 같은 경우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안 하셨다는 소리밖에 안 나와. 어떻게 보면 우리 할머니가 봤을 땐 괘씸하다는 소리밖에 안 나와. 집값을 받아라. 죗값을 받으셔야지. 뭐든. 그저 처벌을 피하기에만 급급한 손님에게 그런 건 없지.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부터 하라고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저 범죄 지르고 다 저지르고 사기치고 다 저지르고 굿하면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 잡고 뜻 잡고 어떻게 보면 진심 어린 사과라도 좀 하시고 가시란 소리예요. 만약 뭐가 됐든 간에. 이건 굿이랑 뭐 치성이나 기도나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막말을 말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엎질러졌으면 닦고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제일 편해. 인정하고 그냥 인간으로서 미안했다고 그냥 그 말 한마디 해주고 가시는 게 나아. 성별, 나이 불문하고 어떤 의뢰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가지각색이에요. 진짜로 손님들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비 그런 사람들 오시면은 인간이 덜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진짜로. 그래도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먹고 살려고 했을 수도 있고 뭐 이것 때문에 어떻게 억울할 수도 있죠. 막말을 말해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폭력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갈 건 들어가야 돼. 다양한 사연으로 성수 별상도령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하는 것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많이 힘들죠. 막말을 말해서 저 나이도 24살인데 어느 누가 남들 머리 아픈 일에 끼어들고 싶겠어요. 내 머리 아픈 일도 내가 아직도 저 하나도 케어를 못 하는데 내 자신도 못 가는데 어떻게 제가 남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판단한 것도 웃긴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가슴이 조금 무겁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젠 무속인으로서 당당하고 자부심이 있지만 간혹 심하게 에너지가 소비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고독의 시간. 외롭죠. 저는 막말로 말해서 저는 늘 고민을 들어주는 입장이죠. 내 고민을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그럼 이제 신당에서 울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가 엄마 아빠한테 떼쓰긴 그렇잖아요. 신당에서 맨날 비는 거죠. 울면서 빌고. 그저 그냥 언젠간 괜찮겠지, 언젠간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 나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어제보다 내일은 더 나아지길.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보듬습니다. 다음 날, 그동안 기력이 많이 부족했던 자신을 위해 오늘은 나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찾은 곳은 고창의 명산 방장산. 산 위로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초록의 녹음, 산을 수놓은 이름 없는 꽃들,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엄마 이거 좋네. 성수 별상도령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오랜만에 찾은 곳은 바로 기도터. 이곳에 올 때마다 쓰레기를 줍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일, 기도터를 잘 보존하는 것은 또 다른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저희 고향의 산이에요. 고창이 유일하게 진짜 기도터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 중에 한 두세 곳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기도터는 여기밖에 없어서 내림받기 전에도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 오셔서 여기 되게 뜻깊은 자리예요. 여기서 할아버지 보고 여기서 조금 애기씨 같은 분들 같이 맨 처음 그때 모르니까 여기서 딱 할아버지 한 번 쭉 내려오고 있었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뭐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랬었죠. 차라리 안 보였으면. 오랜만에 찾은 기도터에서 처음 신을 봤던 그때의 신비로움을 되새기며 정성껏 기도를 드립니다. 심오한 표정으로 계속 기도하는 성수 별상도령.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되게 슬퍼요. 처음부터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솔직한 말해서 무당이 안 됐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도 이왕 진짜 이렇게 된 거 열심히 잘 해야죠. 여기 와서 마음도 비우고 머리도 식히고 그러려고 한 번씩 와요. 엄청 자주는 아닌데. 흔히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슬픔을 이겨낸 후 찾아오는 나의 성장. 머리를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비운 그 자리에 평온함이 가득합니다. 옛날에 어느 모 방송에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가운 없는 의사 되고 싶다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내가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존경받게 하고 싶고 인사받게 하고 싶고, 저는 그냥 인사만 받고 싶고 그냥 죽은 인간 살리고 산 인간 더 잘 살게 도와주고, 그게 다예요. 청춘의 시절 무속인이라는 운명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젠 두 손 모아 꼭 쥔 운명의 끈, 절대 놓지 못할 그 끈을 잡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성수 별상도령으로서 그가 해야 할 몫이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